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5일 새벽 1시 16분 지나는 시간에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우피입니다. 네, 조금 방송을 좀 며칠 건너뛰었어요. 하다보니까 제가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일이 지금 많은 건 아닌데 막 계획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조금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머릿속을 정리를 하고 방송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연습 경기가 2경기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다 다루기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3월 4일자 SSG 랜더스와의 경기를 또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핫하게 김민석 선수가 급기야 한 경기 5안타 경기를 만들면서 5안타 2도루 경기를 하면서 이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을 시키고 있어요. 물론 연습 경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한 경기에서 5안타를 때린다는 거는 아무리 연습 경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김민석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앞에 방송도 김민석 선수가 타이틀이었던지라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5안타 2도루를 한 경기에 했는데 이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균환 선수가 또 선발로 나와가지고 활약을 하고 있는데 나균환 선수가 또 연습 경기 2경기를 지금 등판을 했는데 지금 제가 사진이 없네요. 바로 좀 해서 보일게요. 아무튼 역시나 4이닝 1실점, 특히 무사사구 굉장히 좋은 투구를 하면서 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균환 선수는 거의 뭐 이제 상수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그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균환 선수 얘기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스토리가 워낙에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잘하게 돼서 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 오늘 방송분에 그 윤성빈 선수 얘기하고 문경찬 선수 얘기를 좀 붙일까라고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윤성빈 선수가 연습 경기에 등판을 해가지고 그래도 148까지 있고 모습을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 또 터지면서 또 2주간 안정이 또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다행히 2주 안정이 불가피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이런 좀 안 좋은 또 소식이 있는데 윤성빈 선수가 잘 풀리기 위한 마지막 이제 액땜이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2주니까 긴 부상이 아니고. 그래서 한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문경찬 선수가 사실은 제가 그 연습 경기 어제 아래 경기에서 보면서 구대성 선수의 폼인데라고 딱 생각을 했었는데 그 멀리 카메라로 봤을 때도. 근데 역시나 그 나균환 선수의 조언으로 그 구대성 선수처럼 뭐 이제 몸을 돌려가지고 이루 쪽을 보고 이제 이루 쪽을 한번 보고 그 던지는 그 디셉션을 많이 주는 폼으로 변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모아가지고 내일 방송자에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날 6일 SSG전 연습 경기 얘기와 그 다음에 김민석 선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볼 텐데, 자, 일단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6번째 실전이었고 5승 1패가 되었어요. 이날 이기면서 8대4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고, 라인업은 이랬습니다. 1번 우익수 고승민, 2번 중견수 김민석, 3번 3루수 안동희, 4번 1루수 정훈, 5번 포수 이정훈, 6번 2루수 김민수, 7번 유격수 박승욱, 8번 지명타자 신윤후, 9번 좌익수 황성빈 선수가 출장을 했었고 선발은 나균환 선수였습니다. 역시나 뭐 눈에 띄는 건 김민석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중견수로 선발 출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한동희 선수는 계속해서 3루수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에 좀 얘기가 많았던 한동희 선수가 뭐 1루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일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물론 1루 연습을 병행은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서브 포지션으로 가는 거지, 한동희 선수의 주 포지션은 일단 3루라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정훈 선수도 1루로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거는 고승민 선수가 이번에는 우익수로 출장을 했습니다. 1루수로 2번 정도 나오다가 그리고 이정훈 선수가 이번에 포수 선발로 나왔는데, 사실 이정훈 선수가 기아에서 와가지고 포수로서 이런 기회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물론 수비력이 훌륭하지는 솔직히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포수로서의 이런 가능성을 계속해서 일단 기회를 주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점은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다다익선이지 않습니까? 이정훈 선수의 수비 능력이
뭐 비록 평균에 못 미쳐도 일단 포수를 볼 수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유강남 지시한 체제로 갈 게 자명한데 시즌은 길고 포수 포지션 특히 부상이나 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정훈 선수가 포수로 들어갈 경우가 생기긴 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타격 요원으로 자타 대타 요원으로 활용을 한다 성치더라도 그래서 포수로서 계속 경험을 주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김민수 선수 이루수 박승욱 선수 유격수로 또 이번에 키스톤이 나왔고 신윤호 선수가 지명타자 황성빈 선수가 9번 좌익수로 출장을 했어요. 그래서 황성빈 선수는 일단 좌익수로 계속해서 많이 출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어깨가 약하기 때문에 좌익수로서 많은 기회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황래골을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김민석 선수가 치고 나오면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근데 또 작년 연습 경기 때 조세진 선수를 생각해보면 사실 신인 선수가 아무리 이 연습 경기 시범 경기 때 좋은 활약을 보인다고 해서 정규 시즌 때 그게 이어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저는 김민석 선수가 바로 뭐 주전으로 나온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 황성빈 선수가 좌익수 쪽으로 굳어지는 모양새구나. 그리고 고승민 선수가 일단 우익수, 렉스 선수가 중견수 이런 식으로 굳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되는 라인업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전체적인 것 중에서 김민석 선수 얘기를 먼저 하자면 중견수 겸 2번 타자로 이제 선발 출장을 했고 1회부터 네, 선발 문승원 선수를 상대로 좌익수 쪽 안타를 치고 도루를 했고요. 그리고 3회에는 이제 두 번째 투수 임준섭 선수를 상대로 네, 이 그림이 멋있네요. 임준섭 선수를 상대로 3루수 쪽 기습 번트로 안타를 만들고 도루를 추가했어요. 이런 컨택트뿐만 아니고 센스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4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우중간 2루타를 또 때려냈고요. 그리고 6회는 중견수 쪽으로 2루타를 또 때렸어요. 그래서 4안타 경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2루타 2개를 때리고 도루 2개를 하고 한 개는 일반 좌전 안타에다가 번트 안타까지 만들어냈는데 그리고 5대4로 앞선 8회 말에는 사이드암 투수 김주환 선수를 상대로 중전 안타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5안타도 5안타인데 보면은 우한 정통파 문성원 선수를 상대로 좌익수 앞 안타 그 다음에 좌완 투수 임준섭 선수를 상대로 네 3루수 쪽 기습 번트 안타 그 다음에 4회 세 번째 석 이때는 투수가 누군지는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다양한 유형을 상대로 그리고 8회는 또 사이드암 상대로 또 안타를 때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우한 좌완 사이드암 가리지 않고 이런 좋은 타격을 보였고 뭐 도루면 도루 상황에 맞는 번트 안타 이런 굉장히 소위 BQ가 있는 타격을 보여줬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선수는 이날 활약이 돼가지고 5안타는 야구하면서 처음이다. 직구에 안 넣고 인플레이 타구들을 만들어낸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하면서 이전 경기에서 안타가 나오긴 했지만 타구질은 좋지 않았다. 힘으로 친다는 느낌이었다. 라면서 어젯밤에 고개 시절 좋았던 타격 비디오를 돌려보면서 똑같이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고 했고 다치지 않고 지금까지 온 부분이 만족스럽다. 처음엔 어색하긴 했는데 많이 적응됐다. 통이 형, 강남이 형 등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 듯하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라고 네, 이날 경기 소감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실 김민석 선수가 워낙에 지금 연습 경기 때 강렬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가 있지 말지 그 다음에 사실 뭐 주전 중견수로 낙점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물론 이제 김민석 선수가 잘해가지고 정말 주전 선수로서 이런 훌륭한 모습 보이면 너무 좋겠고 사실 향간에서는 또 아무래도 휴문고 출신이다 보니까 뭐 이정우 선수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았고 사실 이런 얘기들이 선수한테 응원이 되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좀 팬분들께서 사시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 기대치가 높을수록 이제 정규 시즌 들어가가지고 부진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얘기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선수가 자신감을 잃게 되고 좀 그런 힘든 시간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다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이 선수는 이제 20살인 어린 선수란 말이에요. 사실 20살이면 애잖아요. 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을 좀 길게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김민석 선수가 저는 한 25 전까지만 이제 1군 엔트리에 뭐 완성적으로 진입을 하고 그러니까 군대까지 빨리 갔다 오고 해가지고 한 25 전까지만 이제
그 1군 주전 멤버까지는 아니더라도 1군 엔트리에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선수 정도까지만 발전을 해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사실 이정우 선수나 강백호 선수 같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너무 이 신인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커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한동희 선수도 굉장히 빠르게 이 성장을 해가지고 팀의 중심 선수로 자리를 잡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99년생 선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성에 안 차는 게 조금 있는 게 워낙에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데다가 이제 비슷한 이제 시기에 들어온 선수들이 뭐 이정우, 강백호 선수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남자의 신체가 20대 중후반쯤에 완성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소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대를 갔다 와야 남자가 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뭐 군대에서 겪는 그런 경험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신체적으로 한 20대 중반 정도에 접어들어야지 이 소년에서 좀 남자가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저도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살 때 사진들을 보면 몸이 되게 빼빼해요. 그러니까 이게 살찌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뼈대가 되게 작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몸에 이런 프레임이 좀 작은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20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보면은 물론 이제 무게 자체도 조금 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몸의 뼈대 이 프레임 자체가 커진 게 스스로 좀 느껴지고 예, 그 다음에 뭐 단적인 예로 수영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이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난다는 얘기겠죠. 그 말인즉슨 이제 운동선수, 야구선수도 이 남자로서의 이런 신체적인 능력이 완전히 정점에 오르는 순간이 20대 중반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흔한 사례로 이정우 선수도 사실 20대 초반 때는 파워적인 측면이 많이 모자랬죠. 근데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이 되고 점점점 파워가 차오르면서 지금은 벌써 20 홈런을 넘게 때리는 그런 펀치력까지 갖추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팬분들께서 이제 야구를 보시면서 물론 어릴 때부터 잘하면 좋지만 25까지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 그리고 요새는 뭐 옛날처럼 뭐 30대 초반에 은퇴하지 않잖아요. 40살까지 운동을 하기 때문에 25에 만약에 터져도 15년은 해요. 선수 생활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히 이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만큼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뭐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김민석 선수가 개막전 엔트리에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작년에 조세진 선수도 엔트리에 들어왔듯이 일단 서튼 감독의 성향 자체가 좀 그 가능성을 보이는 신인이 있으면 그것이 경험 측면에서라도 1군 엔트리에 넣어주는 그런 경우를 좀 목격을 했단 말이죠. 지난 2년 반 동안. 그렇다 보니까 엔트리에는 들어오기는 할 건데 그것이 뭐 주전 중견수로 출장을 하고 그런 개념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작년에 조지진 선수가 스타팅으로 개막전에 나왔던가 하여간 개막전까지는 아니라도 시즌 초반에 스타팅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때 사실은 뭐 초반에 이제 좋은 모습 보였지만 점점점 이제 분석이 되고 사실 이제 그 투수들의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이제 기록이 많이 내려가고 결국 이제 퓨처스로 내려가서 다시 또 퓨처스를 폭격을 하고 이러고 이제 상무로 갔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코스를 사실 김민석 선수도 탈 가능성은 제일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잘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김민석 선수가 뭐 그 잘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잘하면 제일 좋은데 조세진 선수 같은 그런 코스를 타는 것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군의 개막전에 이제 엔트리에 들어가지고 이런 1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분석이 되고 좀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면 퓨처스로 가가지고 또 한 시즌에 나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기초적인 체력 관리 같은 것도 배우고 또 주전 선수로서 이제 많은 경기를 뛰는 것들을 경험을 하다가 또 퓨처스에서 좋은 성적을 토대로 상무에 가가지고 또 상무에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군복무를 해결을 하고 이제 20대 이제 23살 정도가 되겠죠. 군대가 지금 짧으니까 22살 반, 23살 시즌에 돌아오겠네요. 그래서 뭐 21살에 입대를 해가지고 23살 시즌에 돌아오면은 이제 몸도 어느 정도 커졌고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상무에서 그런 시즌에 나는 법도 배워온 상태니까 그때는 훨씬 더 이제 좋은 활약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차피 군대가 문제는 아니죠. 군대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거의 없어요. 아시안 게임밖에 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도 사실은 마냥 쉽지 않잖아요. 이게 금메달을 무조건 딴다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20대, 20살, 21살 때 군대를 빨리 갔다 오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빨리 안 가고 지금 자리 잡은 선수가 뭐 박세웅 선수도 있고 한동희 선수도 있지만 이게 점점 이게 쪼여오잖아요. 군대를 가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들이. 그래서 그 정도로 기대를 해주시면은 저는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나균환 선수 얘기로 조금 갈 텐데, 네, 나균환 선수는 이날에 4이닝 3피안타, AP 홈런 1탈3진 무사사구 1실점 호투를 했고 50개 던지면서 145km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커브 체인지업 포크볼 쿼터까지 네, 변화구로 많이 던졌는데 정말 뭐 천재적인 재능이라고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균환 선수는 사실 투수 3년 차에 벌써 구종을 5개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 커브 체인지업 포크볼 쿼터의 완성도가 모두 다 좋은데다가 이 포심 페스트볼마저도 구속도 좋고 굉장히 힘도 있는 공을 가지고 있고 제구력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야잘잘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사실 구종을 한 개를 새롭게 이 장착을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나균환 선수를 보면 이게 쉬운 일인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쉽게 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네, 보고 있으면.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절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튼 감독은 이제 이날 승리에 대해 가지고 전날에 패배를 잊게 해준 좋은 경기였다. 투구, 수비, 타격 모든 부분에서 조화를 이끈 승리였다면서 투수진은 스트라이크 존을 공격적으로 공략했고 주루 파트에서 한 베이스 더 나아가는 달라진 팀 컬러를 보여줬다. 수비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플레이가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김민석이 뛰어난 하역을 펼쳐 만족스러웠고 나균환도 선발로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다고 칭찬을 하면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얘기를 좀 하고 또 앞에 윤성빈, 문경선 선수 등등 이제 소식 엮어가지고 또 다음 방송으로 좀 인사를 드릴 텐데요. 자, 일단 그 1,400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구독자가. 일단은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네,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로고랑 유니폼이랑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게 이제 그 티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빨간색, 파란색을 기반으로 소위 이제 챔피언 유니폼, 스머프 유니폼 컬러를 계승을 하는 느낌의 티저가 나오고 있고 그 전반적인 디자인은 마이애미 말린스랑 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를 섞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조금 티저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뭐 사직구장이나 그런 데서 좀 보이면 제가 바로바로 좀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이언츠 샵 같은 경우에도 아마 새 단장을 하고 나면은 그 새 유니폼이나 이런 것들 물론 정규 시즌 직전에 오픈을 할 것 같은데 뭐 그 전에 자이언츠 샵에 만약에 뭐 미리 걸려 있다거나 뭐 그러면은 제가 가가지고 한번 시작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사실 굉장히 비쌀 것 같긴 한데 이게 유니폼이 새로 나올 때마다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유니폼 마킹하면 20만 원 하지 이런 굉장히 무서운데 뭐 저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새 거를 사지는 못하고 그 유니폼 위크에 한 20-30% 할인하잖아요. 그때 보통 사는 편이고 그랬다가 이제 좀 겨울쯤에 그 오프시즌 할인을 40% 50% 정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통 사는 편인데 또 디자인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니폼은 아마 떨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또 바뀐 거를 사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뭐 좀 스페셜 유니폼 같은 거는 뭐 밀리터리라든가 이런 애들은 좀 떨이로 나온 애를 사놓을 가치가 있죠. 그래서 뭐 아무튼 변화들이 좀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제가 또 이 동네 주민들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 사실 3월이 사직야구장 한 바퀴 이거를 1,000분이나 봐주셔가지고 사실 진짜 별거 아니거나 그냥 제가 운동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건 다 많이 아시겠지만 그 출발을 야구장에서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준비 운동 조금 하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돌기 전에 한 바퀴 항상 돌아가지고 어떤 게 좀 있나 또 사실 되게 멋진 분들은 궁금하시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봐주시고 또 댓글로도 이런 소통을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좋거든요. 네, 야구 경기에 관련된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 야구라는 게 경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소위 헤리티지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뭐 추억, 우리의 기억,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구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로 꾸준히 인사드리는 게 제가 다른 이런
그 야구 채널들에 비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범 경기도 이제 거의 다 다가왔으니까요. 또 시범 경기도 빨리 가가지고 또 직관 리액션도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아의 P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워 오브 원 롯데 자이언츠.